자, 오늘은 BMW의 X5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 40i, 그러니까 3000cc 가솔린 모델이고 한 차례 LCI가 진행이 되면서 인상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MSP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범퍼 하단의 이 가니시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서 조금 더 강렬한 포스를 자아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히드니 그릴은 기존 X5 대비해서 면적이 넓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저기 다 뚫려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보시면은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카메라에 담겨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뚫려 있어서 공력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라이트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키가 가까이 있으면은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는 컴포트 액세스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수시로 문이 열렸다 잠겼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긴 상태이고, 한번 열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 라이트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라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BMW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만들건 간에 자기들의 색채가 굉장히 짙은 회사거든요. 라이트 하나를 만들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가로형으로 이렇게 넣어서 시퀀셜 타입을 적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BMW는 그렇지 않고 화살표 모양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또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화살표 형식의 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이전에 코로나 링 있잖아요. 그 260 5 시리즈나 이런 차들에 있던 이바디부터 들어가던 그 코로나 링을 발전시킨 형태로 처음에는 링이 되었다가 F바디 때 이렇게 각이 진 형태로 링이 들어가다가, 그리고 G바디에는 이렇게 아래에만 링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발전이 된 거죠. 그걸 제외한다면 뭐 X5만의 이 포스, 강렬한 포스 그대로 있지 않고, 사실 X5가 지금 LCI가 한 차례 진행이 되면서 X6급의 포스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X5보다 한층 더 강렬해진 것이 인상적이죠. 앞모습은 그래서 X6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차량 자체의 비율이 BMW가 굉장히 스포티한데, 완전히 캐빈룸이 완전히 이렇게 뒤로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X5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크기의 SUV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차가 되게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낮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쫙 이렇게 깔려서 마치 세단처럼 무게중심이 아래로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는 크기처럼 보이진 않고, 오히려 좀 이제 얄쌍하게 빠진 그런 스타일리시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MSP이다 보니까 휠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전용 이제 휠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캘리퍼는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7540의 21인치,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거 자꾸 키 때문에 열렸다 잠겼다 하고 있습니다. 이 뒷 타이어가 BMW에서는 되게 좀 보는 맛이 있는데 31535에 21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15, 이 정도 되는 광폭 타이어를 그렇게 보시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주행 성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편평비가 3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사이드 월이 두터워 보이는 거는 폭이 315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EM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 피렐리 PJ로가 들어가 있고, 피렐리의 PJ로 같은 경우는 뭐 SUV보다는 뭐 주행 성능을 강조한 그런 타이어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X5의 성능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40i는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필요 이상의 성능을 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쪽을 한번 보시면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리어 램프 이 부분이 조금 변했는데, 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신차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BMW의 리어 램프를 또 좋아하는 편인 이유가 되게 입체적인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평면이 아니라 이 구조물 자체가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시다시피 BMW X5, X7의 트렁크는 크램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가 먼저 열리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키로 열리진 않아요. 이렇게 버튼을 여기서 눌러주시면 열리고, 여기 버튼 하나가 더 있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고를 낮추는 기능인데,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트렁크 아래 공간 같은 경우도 상판을 그냥 가볍게 들어 올려주면 전자식이 아니지만 가스 쇼버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서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프리미엄 고급차다운 특징이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 공간은 충분히 넓습니다. 여기는 이제 견인을 위한 레치 견인고리가 들어가 있고, 빼는 방법은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닫을 때는 보닛 닫듯이 닫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러기지 스크린을 꺼낼 수가 있죠. 이 오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트렁크를 닫았을 때 자동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고, 트렁크를 열게 되면 자동으로 밀려 나가는 시스템인 거죠. 이 아래 버튼을 통해서는 러기지 스크린을 숨길 건지 아니면 꺼내 놓을 건지 그걸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토가 좋으니까 오토로 해놓고, 이건 보여주기용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아예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 버튼을 통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 모터가 나오면서 아예 스크린이 시야에서 안 보이게끔 감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안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공간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트렁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러기지 스크린에 방해 없이 큰 짐을 실을 때는 되게 유리한 방식인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는 굳이 러기지 스크린이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짐이 많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짐이 별로 없다,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꺼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볼게요. 닫는 것도 키로 가능합니다. 이게 길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닫는 건 위아래 같이 닫을 수 있어요. 뒷자리 한번 와보면, 일단 패밀리카로 많이 쓰실 거니까 중요한 거 있죠. 고스트 클로징 가능합니다. 뒷자리도 고스트 클로징 가능하고, 더워 죽겠는데 일단 보시면은 독서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버튼을 통해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 켤 건지 하나 켤 건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이 루프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은하수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운데 밤에 보면은 실내 분위기가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BMW SUV들은 이제 BMW는 이 특징적인 게 또 의자 뒤에 이렇게 홀더 같은 걸 넣어줘요. 여기는 이제 태블릿 거치대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홀더인 것 같아요. 여기다 거치대를 꽂고 이렇게 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 모니터가 없지만 태블릿 PC 거치를 통해서 모니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리고 C타입을 통해서 태블릿에 여기 상시 전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정인 거보다 그냥 여기다가 갤럭시 탭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은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컨텐츠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뭐 이어폰을 끼든 에어팟을 끼든 해갖고 독립적인 컨텐츠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존 공조를 지원하고, 뽀존이네요. 뽀존. 1억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또 뽀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열선 오토 맥스 AC 지원하고 있고, 당연한 거죠. C타입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2열에 우리 아기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 커튼은 BMW답게 빠지는 면적이 없이 최대한 꼼꼼하게 잘 가려놓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이 1열인데, 1열은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열로 가기 전에 이 엔진룸을 잠깐 보자면은, 엔진룸의 이 엔진이 되게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죠. 엔진룸에 비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또 하이브리드도 나오잖아요. M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엔진룸 설계가 좀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0i라는 이 가솔린 기본이 되는 엔진 트림에서도 스트럿바를 통해서 강성을 보강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죠. BMW가 기본 모델도 동력 성능이 딸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기본 모델도 기본 모델도 이제 부족함 없이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이고, 흡음재 역시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솔린이어서 이거 엔진음 같은 걸 음악으로 듣는 사람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흡음재를 통해서 동승객들의 편의를 좀 도와준 거죠. 날씨가 많이 덥나 보네요. 흰색인데도 보니까 뜨거운 거고.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X5쯤 되면은 그냥 허투루 대충 전동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등받이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전동인 거 유추하셨겠죠. 이제 이 상단 부분에 헤드레스트까지도 등받이가 아니라 이 윗부분만 따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 배려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조수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링컨 같은 경우가 지금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세밀한데, BMW도 지금 보니까는 X5 정도 되면은 되게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도 전동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 허벅지 지지대 역시도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타도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럼버 서포트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게 요추 지지대인 거죠. 4웨이로 지원하고 있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일단 에어컨을 좀 틀게요. 에어컨을 좀 틀고 일단 스피커는 하만카돈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하만카돈이 BMW의 스피커 3단계 중에서 중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스피커 그 위에 하만카돈 그 위에 바워스 앤 윌킨스. 바워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진짜 최상위급 차량에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6 시리즈에도 바워스 앤 윌킨스가 들어간 파이널 에디션이 나온다고는 해요. 근데 그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주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바워스 앤 윌킨스는 BMW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스피커이고 하만카돈이 그 아래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라인업인 것인데 하만카돈만 돼도 음질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음질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오디오면은 제가 들어본 오디오 중에는 이제 손에 꼽히는 그런 오디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음질이 뛰어나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린다고 해도 넘치는 수준으로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들어가 있고 이제 풀 디지털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BMW이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 이제 차량 내부에서 표현하기로는 G미터라고 하는데 이걸 상시로 띄워놓을 수가 있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도를 띄울 수도 있으면서 증강현실 가능하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G미터 쓰시면서 가지고 노시는 게 제일 BMW를 만끽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죠. 이렇게 RPM 미터, 속도만 혹은 이제 파워 게이지를 사용할지 RPM 게이지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RPM을 선호합니다.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이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최신의 BMW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화면 같은 경우는 14.9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여느 BMW랑 같아요. 내비게이션의 퀄리티는 이거를 순정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티맵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 길을 갈 때 이 BMW의 내비를 순정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뀌었죠. LCI가 진행이 되면서 저렇게 주간주행등 있잖아요. 아까 보신 깜빡이 그 패턴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면서 X5라는 로고 저걸 같이 드러내고 있는데 저게 디자인이 저래서 그렇지 저는 오히려 저 디자인이 지금 나오는 인터랙션 바 있잖아요. 7 시리즈 X7 이런 차에 들어가는 인터랙션 바에 X7은 아직 그게 안 들어가네요. 7 시리즈에 들어가는 인터랙션 바 그거의 예고판이 저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고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7 시리즈에서 제대로 인터랙션 바를 선보인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되게 보석 같은 느낌이 좀 나요. 크리스탈을 사용한 것 같은데 기어 레버랑 재질이 같다는 말이죠. 아마 여기에도 크리스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패턴은 삼각형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제 눈콕 결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살짝 되게 좀 차가운 금속 기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반발력 되게 강한 BMW만의 버튼들 잘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냉온 컵홀더 지원하고 있고 냉장을 안 켜놨네요. 자, 냉장을 지금 켜 놓았습니다. 컵홀더 2개에 A타입 그리고 12V 들어가 있죠. C타입은 이 안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기어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 BMW만의 것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기어 레버는 토글식으로 크리스탈 박아서 적용해놨고 컨트롤 패드 역시 마찬가지죠. 시동 버튼도 크리스탈. 나머지 구성은 BMW 여느 차들과 같은 그런 구성이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X5를 그냥 겉에서 보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MW의 X5 40i 모델 운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BMW의 실키6 엔진이라고 부르는 그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BMW인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싶은 차량입니다. 특히 X5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BMW가 진짜 꽉 잡고 있다시피 한 그런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X5는 굳이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정도의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자체가 1억이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수용이 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고 꾸준하게 평가가 좋은지 대단한 그런 차량인데, 일단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뭐 이 정도 차에서 어라운드 뷰가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더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들어가 있고, X5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BMW의 맛이 가장 잘 살아있는 SUV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X5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SUV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 성능이 좋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한 차량인데, 과장 없이 그냥 세단 같은, 세단을 모는 듯한 편안함을 주면서 살짝 높은 시야감 덕분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SUV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UV라서 시야가 굉장히 잘 나오는 데만에 세단 같은 편안함,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세단과 SUV는 서로 이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CUV들, SUV랑 세단 합친 그런 차량들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SUV는 맞는데 그냥 세단의 편안함이 좀 더 가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X5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물살 위를 가르는 그런 느낌이 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BMW이다 보니까 시종일관 편안한 건 절대 아니고, 달리는 맛이 좀 있게끔 어느 정도 그 기본 디폴트 값 자체가 살짝은 이제 단단한 그런 세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에어 서스펜션의 그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좀 내가 차를 밟는다 혹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땡긴다 그러면 단단해져요. 단단하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량의 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자세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이게 해보면 컴포트예요. 컴포트인데도 불구하고 롤 전혀 없어요. 롤 같은 게 없이, 전혀 없이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에어 서스펜션을 좀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찰랑찰랑한 승차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단 노면이 꽤 이 정도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찰랑찰랑한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찰랑찰랑한 느낌도 전해줄 수 있지만, BMW의 역동성을 즐길 수 있게끔 차량이 좀 기운다 싶으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량의 중심을 같이 잡아주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차량 상태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차량 자세에 좀 더 중점을 둔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이 좀 잘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이게 크루징을 할 때는 에어 서스펜션의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이제 물살을 가르는 그런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좀 밟으려고 한다 치면은 이렇게 롤 따위 전혀 안 느껴지게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참 신기한 브랜드예요, BMW가. 그러니까 이런 고집적인 느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고집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 고집이 되게 좀 별로인 브랜드가 있고, 오히려 이 고집 때문에 팬이 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BMW 미니가 그렇습니다. 이 고집스러움으로 팬을 만들어요.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X5는 작년에 한 차례 LCI를 거치면서 굉장히 멧돼지스러워졌죠. X6의 그 멧돼지스러운 포스를 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MSP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멧돼지스러운 포스가 잘 살아나고 있죠. 이 핸들 같은 경우도 M스포츠 전용 핸들이 들어가 있고, X라인의 핸들보다는 좀 더 두툼해가지고 잡는 맛이 좀 더 쫀득하긴 합니다. BMW만의 요소들, 뭐 차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것 같고요. 가속력도 너무나도 좋은데 구간 단속이네. 이거 어떻게 밟아볼 수가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게 과장을 좀 보태면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진짜 매끄럽거든요. 그 자연흡기 엔진들 있잖아요. 자연흡기 잘 만드는 엔진 회사가, 자연흡기 한창 잘 나올 때는 제가 또 그 진짜 어렸어가지고 차를 못 타봤는데, 자연흡기의 매끄러움 그 이상으로 부드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터보 엔진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짝은, 그래도 살짝은 좀 이제 걸걸하는 소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흡기가 아니고 터보라고 하면은 사운드가 좀 거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X5 같은 경우는 되게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BMW 6기통 가솔린, 6기통 가솔린 엔진, 이거 밟아보면은 진짜 매끄럽거든요. 어차피 뒤에 지금 차가 안 오니까는 속도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한번 밟아볼게요. 60에서 지금 80까지만 밟아보겠습니다.
무슨 차를 뭐 벨트가 아니라 무슨 비단결로 돌리는 것 같이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엔진의 완성도 자체가 그냥 내연기관의 끝이에요. 끝.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라서 반응이 막 빠르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스포츠를 놓게 되면은 또 달라져요. 플러스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지금 64, 63, 80까지 갈게요. 차가 울컥울컥거려요. 그냥 이게 밟는 즉시 울컥거리는 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전기차 수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차량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가솔린 가지고 이런 전기차 수준의 반응성을 만들어냈는지, 이래서 BMW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인 그런 느낌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BMW에서는 반자율 주행 장치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X5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켜보면 여기 모드 버튼을 통해서 세팅 버튼을 누르고 이제 전원을 켜는 거죠. 주행속도 제한 기능,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어시스트 드라이빙 이렇게 있는데, 어시스트 드라이빙을 누르고 핸들 왼쪽에 세팅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제한 속도까지 차량 속도를 올려줍니다. 지금 90이라서 90까지 가는데 저는 88까지만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BMW가 수입차라서 크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차선 변경이죠. 차선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차량이 없으니까 깜빡이를 한번 켤게요. 원터치로 켜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켜주면 알아서 이제 차선 변경한 다음에 깜빡이가 꺼지죠. 수입차인데도 이게 지원이 된다는 점이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자체는 저 점선 실선을 인식하고 끼워두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수입차들은 지금 차선 변경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넣어도 차선 변경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한 차선만 물고 자율주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는 BMW가 더 우세한 측면에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선 변경도 지원하면서 앞차 거리 조절, 속도까지, 핸들 보조도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편의성 자체는 국산차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BMW를 탄다면 어지간해서 다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삼사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라인업이 굉장히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를 예로 들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을 들고 패밀리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차를 보게 될까요? 1억을 가지고 본다면, 세단을 본다면 뭐 5시리즈 530i나 아니면은 뭐 이제 6시리즈 정도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SUV로 넘어간다면 X5, 이게 제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X4는 너무 좀 저렴하고, 그렇다고 X6, X7으로 가자니 너무 비싸죠. 그러면 X5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40i 모델은 3리터 가솔린이란 말이에요. 3리터 가솔린 SUV인데다가 저는 이제 연비에 미친놈인데도 불구하고 뭐 시내랑 이런 자유로 통틀어서 연비 8.6km 나오고 있어요. 9km 나오고 있네요. 주유 후 9km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연비를 보고 타는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BMW가 아무리 동급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고 효율성이 잘 나온다고 해도 연비가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아요. 그냥 동급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나온다 수준이지, 효율 좋아? 그러면 15km 나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같은 돈으로 X5를 놓고 비교를 하신다 그래도 이제 라인업별로 혹은 내 주행 패턴별로 설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라인업은 일단 30D, 40i, 그리고 452 이렇게 있죠. 502가 있는지 502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452가 그대로인지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저기 이따가 편집하면서 넣어 놓을게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논외로 M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행거리가 정말 얼마 안 돼요. 출퇴근용 뭐 스파크나 아반떼 같은 차가 따로 있는데 가족끼리 나들이 가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X5를 40i로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BMW의 6기통 가솔린 질감은 이거는 그냥 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고 가족용 나들이차라는 거 한다면 그냥 연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40i 가시고, 이 차가 만약에 메인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출퇴근용 자동차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D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거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하이브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당연히 이제 추천은 드리겠지만 디젤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고속주행이 더 많은 경우, 연간 2만 3만 이상을 타면서 고속주행이 시내 주행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이제 디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만 합니다. 디젤도 3리터 디젤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452 같은 경우는 뭐 여유 있으면 그냥 452 사셔야죠. 솔직히 주행거리 얼마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402 사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이거 1억이 넘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1억 수천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도 같이 탄다 하면은 가장이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40i를 가정용차로 할 때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452 가셔야죠. 뭐 주행거리가 많든 짧든 시내 주행을 많이 하든 고속 주행을 많이 하든 452는 그냥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 자체가 뭐 한 번 충전했을 때 전기로만 80km를 간다 100km를 간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하루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이제 BMW는 독일이니까 독일의 출퇴근 패턴, 독일의 자동차 사용자들의 주 운행 거리,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화한 게 있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루는 온전히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독일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토반이 없을 뿐 사람들의 주행거리는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X5 452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충전하면 80km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전기 모드로 80km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좀 찾아봤는데 전기 모드로만 했을 때 시속 135km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가속력이 있어서도 부족함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왕복 80km가 안 되는 주행 패턴을 가지고 계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솔직히 BMW X5를 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iX를 사지 않아도 되고 전기차처럼 꼬박꼬박 충전시킬 그런 불편함이 좀 줄어들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연비는 풀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 매력적인 장점을 지닌 친구라서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저는 452를 추천드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의 주행 패턴, 뭐 주 운행 무대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디젤과 가솔린 중에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설명 들어볼 만한 거는 이제 뭐 없는데, 뭐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승차감이 좋다 이거 말씀드렸고, 하지만 BMW 색깔을 진하게 칠했다까지 말씀드렸고, 가속 성능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유로 정도만 돼도 승차감이 되게 찰랑찰랑 거려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결 위에 내가 떠다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이제 부담 없는 세단 같은 느낌이라 또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시야도 잘 나오고 옵션도 너무 좋고, 그런 정석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X5는 이 시승기를 만드는 게 참 의미가 없는 차예요. 어차피 타봤자 좋을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그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으려니까 좀 많이 이것도 힘들긴 합니다. 이게 그냥 좋다라고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이걸 멘트를 붙여서 하려니까 이게 또 이게 막 생각한 것도 막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떠오르는 걸로는 이 정도면은 X5를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차종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그 구독이라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